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내는 문제 한번 맞춰보실래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시험 보거나 비행기 타러 네. 가면 꼭 확인하잖아요. 신분증. 네네네. 내가 나라는 걸 뭐 따로 증명할 필요 있나요? 아, 내가 난데. 그냥 가면 된다는? 네, 이 자체로.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못한 답변이었는데요. 네. 네, 신분증 그런 것들 물론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의 시대, 요즘에는 바로 이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오늘은 날로 각광받고 있는 생체인식 기술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생체 인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좌충우돌 AI 보안 연구자 최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자충우돌인가요? AI를 이용해서 생체 인식을 하다 보니까 AI 자체의 보안 문제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막 연구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 사용이 되는 사용자 학습 데이터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그거를 또 보호하는 연구를 막 하고 여기 갔다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좌충우돌이 되겠습니다. 보안이 꼬리에 꼬리를 맞습니다. 물게 되네요. 그리고 또 옆에 한 분 더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체인증 기술 개발을 밥벌이로도 취미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화학공학자 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취미로 하신다고요? 네, 사실 제가 화학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이다 보니까 생체인증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자공학적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모자람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독학으로 전자공학을 어깨너머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뜻에서 취미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취미로 그런 관심사를 두게 되셨어요? 이거 제가 화학공학자로서 그냥 저 혼자서 전자공학자들이 개발하는 그 센서랑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니 좀 모자람을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생체 인식의 세계 참 궁금한데요. 네. 제가 뭐 시작할 때 가볍게 나를 인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살다 보면 나를 인증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두 분께서는 생체 인식을 어떨 때 좀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일단 거의 매일 쓰죠. 저희 핸드폰 딱 이제 열려고 하면은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얼굴 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이런 데는 지문 인식을 또 많이 하죠. 그렇죠. 매일매일 쓰고 있네요. 네. 아, 요즘엔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마스크 끼고 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 또 공항 갈 때 보면은 안경 벗고 안면 인식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생체 인식이 어느새 저희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쇼핑을 할 때도 얼굴을 가지고 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이체를 할 때도 얼굴을 확인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생체 인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생체 인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고유한 특징인 얼굴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홍채 같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호 그런 생체 신호를 가지고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떤 행동 패턴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구분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는 이런 식의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체 인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생체 인식의 처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PD님,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아니, 이게 뭐죠? 네.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시고. 최초의 음성 인식 사례이자 그리고 막대한 양의 금은 부활을 여는 마법의 주는 열려라 참깨. 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서 음성 인식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고. 네. 좋습니다. 음식이요. 열려라 잡게. 음성 인식도 이렇게 생체 인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목소리의 패턴을 가지고 사람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알리바바 예제에서 나온 거는 생체 인식이라기보다는 패스워드에 가깝습니다. 패스워드.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얘기했을 때는 안 열려야지 진짜 음성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도둑 두목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네. 그 사람이 말했을 때만 열려야 진짜 생체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로 일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체 인식 기술이 연구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눈동자 안에 있는 홍채를 가지고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홍채 인식,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있는 정맥 패턴을 가지고 사용자를 인식하는 정맥 인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류만 들어도 어떤 것들일지 빨리 알아봐야겠다 싶은데요. 그러면 정 교수님께 가장 저희가 일단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문 인식을 좀 여쭤볼게요. 다들 지문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지문이라는 것은 생체 인증 정보로 활용되기 딱 좋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성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모두 지문이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지문 패턴을 가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용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문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살다가 실수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더라도 지문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용속성을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특성으로 인해서 지문은 가장 1세대로서 원조격으로서 생체 인증 정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인식 방법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충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축약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광학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흔히 첩보 영화나 미래 영화에서 왜 주인공이 투명한 스크린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손가락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접사를 찍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카메라. 2차원 영상, 2차원 이미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인식률이 좋은 만큼 보안성에는 다소 약점이 있게 되는데요. 왜 범죄 영화, 미드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머그컵에 묻어있는 지문을 왜 투명한 필름으로 전사를 시켜서 그걸 범죄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다소 도용이 쉽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초음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S사의 국내 S사의 가장 최근 이제 스마트폰 모델에서는 이제 초음파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요. 초음파 방식은 저희가 손가락에다가 초음파를 이제 보내준 다음에 쏴준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초음파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문에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에 대한 3차원 입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입체적인 정보 3차원이다 보니까 보안성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지만 가끔씩 인식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두 가지 기술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지문 센서가 있는 핸드폰을 써봤는데 이 손에 땀이 있거나 또는 뭐 이물질이 있거나 먼지가 묻으면 이 지문을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게 인식이 안 될 때 네네네. 이렇게 네, 저는 딱 걸어서 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각도를 막 조절해 보기도 하거든요. 음.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맹수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다소의 불편함인데 그게 이제 S사의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음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정보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시면은 아주 가뭄이 심할 때 논밭이 뒤틀어진 그런 형상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굉장히 건조할 때는 우리 지문도 조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서는 비록 내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률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손가락인데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보안성이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성이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짜증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해서 하는 게 실제로 더 인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지문을 등록하실 때 대부분 실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는 대부분 손에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입김을 좀 불어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스스로 또 해결을 하고 있었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안면 인식은 최대성 교수님 전문이시죠? 예, 뭐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접촉이라는 게 조금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고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 안면 인식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그냥 그 사람도 모르게 인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얼굴을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아도 좀 멀리서도 인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자체는 그 얼굴을 본인을 인증하는 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응용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맹수지 아나운서께서도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예쁘게 바꿔준다든지 어리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네. 것도 사실은 안면 인식 기술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매우 애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귀엽게 이런 네.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실 놀 때 동자까지 같이 입혀주더라고요. 막 예. 입에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전 재미나던데. 저도 가끔 합니다. 정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슬쩍 끼워가지고 같이 만들어보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안면 인식을 개발하다가 약간 사이드로 벗어나서 그 사람의 나이를 예측한다든지 성별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기분도 예측하든지 예측하고, 네. 그런 것까지도 파생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안면 인식 기술에서 다 파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안면 인식 기술의 원리도 어떤 빛이나 이제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광학적인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얼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입과 코의 거리와 비율 이런 거를 갖다가 특징을 연구자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인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딥러닝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추출을 딥러닝 내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진을 들이대면 또 인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얼굴의 윤곽, 그러니까 얼굴이 사실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튀어나온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에도 이제 초음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서 그걸 얼굴에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윤곽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3D 특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안면 인식이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만약에 성형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얼굴이 뭐 약간 뭐 여드름이 나서 윤곽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식률이 좀 저하가 되나요?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성형 고백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얼굴 인식을 하면 얘가 일명 쌩얼이라고 하죠. 민낯일 때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있을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네. 제가 화장을 했을 때 처음에 등록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민낯일 때 자꾸 인식을 못해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I라는 놈은 결국은 학습을 얼마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 사진 같은 경우는 밝기만 조금 발라도 원래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다양한 밝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얼굴을 등록할 때는 한 번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여러 개의 밝기의 가진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정도를 넘어서면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정도를 넘어섰군요. 그랬나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 아니, 쌩얼을 등록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또 화장을 했을 때 인식을 못하지 않을까요? 아, 어렵네요. 아니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 마스크를 끼는 경우에는 안면 인식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을 이제 마스크를 안 낀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는 잘 인식이 안 되는 네네네. 문제가 있죠. 그거는 사실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AI가 또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양인의 얼굴은 그래도 잘 구분하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좀 비슷하게 생기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인도 또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보고 그렇죠. 인식을 잘 못하는 것처럼 학습을 그렇게 안 시켜주면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얼굴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주면 그거는 또 인식을 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 등록할 때 마스크를 쓰고 등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서 조금만 변경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고 결국 이 친구가 인식을 잘 못한 게 아니라 등록하는 사람이 좀 더 친절하게 잘 등록을 해야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금만 바꿔도 인식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꿔도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런 또 특징도 있습니다. 개성 있는 사람들은 네. 또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른 얼굴을 갖고 있으면 네. 이게 조금 변화해도 그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이 사람 얼굴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니 그럼 혹시 정 교수님께서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뭔가 이런 생체 인식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네. 저는 이제 스스로 지문이나 정맥 인식 센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가 센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하는 일들은. 예, 예. 또 만드는 사람에서 네, 또 입장은 또 생각을 다르네요. 해주는데.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생활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데 이쯤에서 생체 인식의 역사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사진 없이 문제를 드려볼게요. 전부터 지문 인식을 필두로 조금씩 진행되던 이 생체 인식 기술이 우리 일상에 널리 보급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일어난 이 커다란 사건. 혹시 무슨 도난 사건이 있었나요? 그런 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좋은 있었죠? 접근입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생체 인식 연구와 활용에 불씨를 지핀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열려라 정답. 정답! 9.11 테러입니다. 정답입니다. 2001년이었는데 그때 몇 살이셨나요? 5살입니다. 2002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리고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 벌어진 항공기 테러였는데요. 3,0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럼 정대선 교수님, 이 9.11 테러와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뭔가 연관성이 뭐 더 있을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11 테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세기 때 미국을 방문해 보신 방문하셨더라도 네, 기억이 방문했었죠. 생생하게 나시나요? 공항에서의 아니요, 생생하게 나진 않아요. 이미그레이션이 생각이 안 나실 나요. 텐데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9.11 이전에 20세기에는 이런 외국 사람들이 출입국하기에 굉장히 쉬운 나라였어요. 출입국 시스템이 굉장히 간소화된 나라였거든요. 네. 다만 9.11 테러 이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4년 이후로는 지문 정보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정보까지 이제 제공하도록 이민국에서 이제 절차를 바꾸었고요. 미국이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주요 서방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출입국 시에 2개 이상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가 또 생체인식 기술 발전에 또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호잇! 오! 굉장히 정석대로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1880년 지문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표한 영국의 의사 헨리 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문에 주목하고 지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본의 선교사로 방문했을 때 고고학자 친구를 따라서 조개 껍질을 뒤지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고 지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과연 조개더미에서 뭘 발견했길래? 조개더미. 조개 껍데기의 모양이 다 달랐나요? 아, 조개랑은 관련이 없고 네. 일단 지문이 찍혀 있는 무엇인가인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얼핏 보면 조개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보통 흙으로 많이 만들고 네. 아주 고대로부터 아, 실용과 예술에 사용했던 뭐 도자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자기 파편에 지문이 찍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문을 도자기에 찍을 수 있었다면 이것이 뭔가 당시에 뭔가 거래, 인증 같은 걸로 활용되었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뭐 남다르시네요. 저는 뭐 실수로 찍혔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오. 네, 그래서 이 헨리 폴즈가 손가락 끝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는 그런 방법들도 고안을 해보고 그러다가 1880년에 네이처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피 묻은 지문이나 도자기와 유리잔 등의 지문이 있으면 그것으로 범인의 신원을 알 수가 있다라고 경찰에 주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해요. 와. 굉장히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도자기 파편이 나온 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지문을 같이 찍어서 이 전체 거래에 대한 확인 또 서명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장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손바닥 무늬를 이제 자기 서명과 같이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거를 진짜 만들어낸 거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쓰여져 왔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저희 뭐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바닥 남기고.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느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생활 전반에 뭔가 자신을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서 삶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생체 인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생체 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는 익숙하진 않은데요. 영화에서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게 홍채 인식이에요.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홍채 인식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기술인데요. 우선 홍채가 어디 있는지는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계신가요, 다? 네, 눈동자에 네. 동공이랑 같이. 예. 눈동자의 각막과 그다음에 그 뒤에를 연결해주는 조리개 역할을 해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홍채인데요. 이 홍채 인식은 그 홍채에 있는 패턴, 그게 뭐 보통 200가지가 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도너스 모양으로 일단 홍채를 갖다가 찍은 다음에 그러면 홍채를 찍기 위해서는 그냥 빗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을 쏴가지고 적외선이 반사되는 것들을 또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신호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되죠. 그럼 변환을 하면 변환된 게 원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정보랑 맞춰보면서 이게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기술이 홍채 인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홍채 인식하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범죄자가 그 뭐 연구원이나 보안 시설에 가가지고 안구를 막 적출해가지고 아이고. 막 눈으로 홍채 인식 통과하잖아요. 홍채 인식 그런 식으로 좀 뚫릴 수도 있나요?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신경이 뒤에 있는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홍채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들이 사실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지 검안을 할 때 눈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보잖아요. 네. 그러면 빛을 비추면 홍채가 동공 반사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확
작아져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반사가.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홍채 인식하는 기술에서도 밝기를 조금 달리하면서 그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홍채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는 거의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러네. 그렇게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죽여서 데려가도 안 된다라는 네. 살려서 네, 또 영화의 속 이야기를 좀 검증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홍채 인식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정맥 인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맥 인식은 어떤 건지 약간 생소하거든요. 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홍채 인증 방법이 이제 굉장히 보안성이 높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여기 계신 박창현 학생은 아마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실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기기에다가 우리 안구를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기기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특히 그런 분들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금융 인증의 경우에는 그래서 홍채를 좀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홍채만큼 보안성이 좋으면서도 또한 이용하기에 있어서 거부감이 좀 적은 방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정맥 인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보면 지문이 있는데 지문 그 안쪽에는 정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 몸의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돌아오는 이제 피가 흐르는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탈산화된 헤모글로빈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흡수하게 되는 약 700에서 900 나노미터대의 파장대를 우리가 손가락에 쏴주게 되면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맥의 그림자라고 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정맥이 갈라지고 만나는 이 패턴이 지문보다 훨씬 더 높은 복잡성을 가지기 때문에 큰 고유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유성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맥 인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생체 인식 기술 알면 알수록 참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생체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인 게 뭔가 이것도 개인 정보잖아요. 이게 유출되진 않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위험도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 보안 부분에서. 예, 생체 인증하면 누구나 다 처음에 생각하는 게 그럼 복사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것도 많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사실 사진 좀- 찍을 때 이 V자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거 사진 도용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오. 네. 이미 그 사진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V자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문을 복제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사진을 찍은 홍채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투명 슬라이드에다가 그 홍채를 인쇄를 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스마트폰의 홍채 인식을 통과하는 그런 또 연구도 있었습니다. 보안 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하는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공격을 할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알려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또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빛의 밝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느냐, 지문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체온이 있느냐, 습기가 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게 있고 또 얼굴 같은 경우도 뭐 표정을 이렇게 접어라든지 뭐 시선을 돌려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뭐 비디오나 사진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완벽한 생체 인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최대한 확률이 높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안 되는 케이스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점점 해서 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증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편리하면은 위험할 수 있고 좀 불편하면은 안전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최근에는 뭐 혹시 기사로도 접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주로 공권력이 다소 좀 강한 나라들이죠.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는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안면인식 정보를 획득을 해서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관련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콘서트장에서 범인을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범죄자를 잡아내는데도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콩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장 쉐우의 중국 콘서트에서는 수십 명이 체포돼 화제가 됐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던 지명 수배자들이 행사장에 설치된 안면 인식 시스템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발견해내는 그 기술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100만 화소가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는 수천만 화소가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이미 UHD TV용으로는 1억 화소가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CCTV용도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 초점이 가능하여서 여러 개의 얼굴 인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카메라의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그런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에 100명이 꽉 차 있어도 한 명의 얼굴을 혼자 증명사진 찍을 때처럼 그 해상도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배 해상도가 더 네, 좋아졌으니까.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안면 인식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진을 사람들의 얼굴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에 대해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은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이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일상 속에서 거대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정보가 늘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반론이 없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뭐 이 연구도 발전되거나 혹은 그런 기술도 사용이 장려되거나 아니면은 억제되거나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람의 행동, 행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인식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예,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특별히 네.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행위 인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어떤 단어를 칠 때 그 키와 키를 누르는 간격, 그다음에 하나의 키를 누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용자의 행위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 때 이렇게 기억자를 거도 그 모양이 틀리다는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걸음걸이, 사람이 걷는 그 모양새, 그것의 차이를 이용을 해갖고 사용자를 인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 기반 인증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어떤 자기의 컴퓨터 이용 행위를 하면서 그 동작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뭘까요? 장점이. 지문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해서 내 지문을 바꿔 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행위는 예를 들어서 서명을 한다. 그러면 내 서명이 너무나 많이 도용이 됐다. 그러면 서명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행위 인증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손가락으로 자기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을 착안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제 가게에 가서 카드를 긋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편 결제를 할 때 뭐 비밀번호를 한 번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편 결제를 하는데 그것만 하면 좀 허전하니까 거기서 이제 서명을 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더 인증을 하면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용 카드를 긋는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사용자를 좀 더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랑 종이에 서명을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렇죠? 들고 스마트폰에다 서명을 하면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작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X, Y, Z축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서명이 끝나는지 본인의 서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작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빨라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모양만 보고 그려져 있는 그림만 보고 서명을 인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SMS 문자를 확인하는 동작입니다. 그럼 문자가 오면 이제 진동이 쭉 오면 우리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든지 아니면 가방에서 꺼내든지 또는 이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SMS 본인 확인 번호를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식으로 SMS 본인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요 동작 그다음에 뭐 확인하는 요 동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동작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면 뭐 아까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확인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 폰에다가 문자를 보내고 아버지 주무실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식으로 도용하는 거는 불가능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위 패턴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면 보다 편하면서 자기가 인증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이제 무자각이라고 부르는데 무자각 상태에서 본인이 인증이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자각으로 인증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처음에 한 번 하고 로그아웃 할 때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뭐 5초에 한 번씩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5초에 한 번씩 얼굴을 대라. 이러면 사용자가 불편해서 못 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는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전혀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 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행위 인증에 대한 특징과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해지는 이 행위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전 들으면서 예전에 학교에서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이런 거 자기가 막 따라서 하고 했었는데 네.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못하겠구나. 어림없죠.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좀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 AI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선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부비 대학에 있는 연구진이 보고한 기술인데요. 우리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안면보다 조금 한 발 더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최대성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안면은 이제 빛만으로 가능한데 윤곽이니까 그런데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으로 안 되거든요. 이제 피사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진이 도입한 방법은 유연 전극 패치란 걸 이용을 했어요. 얼굴의 주요 근육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면 사람이 말을 할 때 움직이는 근육을 이제 정밀하게 떨리는 부분이나 이런 걸 미세하게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AI 기술로는 이제 거짓말 탐지 정도로 활용을 했는데 아마 추후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측정 기술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AI 기술이 조금 더 머신러닝 기술이 좀 더 뒷받침이 되면 아마 사람 고유의 표정을 읽어냄으로써 신분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논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귀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외국의 지도자가 대역을 썼다 그러면 귀 모양을 보면 귀 모양이 다르니까
대역을 쓴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네. 귀 모양을 이렇게 들이대라 그러면은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언제 귀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제 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잘 때. 전화 받을 때 자연스럽게 전화 받을 때 자연스럽게 전화 받을 때.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귀 모양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면 내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용자가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서 그 사람인 척해도 바로 인식을 하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면 거기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마운트를 쓰면 그 마운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뇌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근적외선 센서를 쏴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돼 있는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우리가 입력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그 뇌파를 읽어서 그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의 몸 자체가 다 생체 인식 기술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분야, 어떤 또 기술을 또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 쓰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이제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예를 들면 딱 특정 위치에 손가락 하나만 그것도 딱 한 각도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성이라든지 보안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의 전면에 이제 이 광학식 센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이 방식은 이제 제가 대회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를 올리면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동시에 또 어느 각도에 돼도 어느 위치에 되더라도 되는 그래서 편의성도 증가할 수 있는 인식률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이걸 이제 핑거프린트 온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FOD라고 해서 이제 최근 많이 이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기술을 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제 연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때가 오면 교수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교수님? 저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의 가상 세계에 내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그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아바타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아바타가 진짜 내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생체 정보, 지문 정보를 읽은 다음에 아바타에다가 그 지문 정보를 새겨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바타만 봐도 이게 누구 거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체 인식 기술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연구자들의 역할도 중요할 테고 그런 의미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생체 인증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것들을 쓰면 생체 인증이 잘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상상하고 시도해보는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그 생체 인증을 만들었을 때 그게 잘 되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상상력과 인내심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여기 도전하면 앞으로도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던 이런 기술들은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성장하셔서 성인이 됐을 때는 아마 좀 옛날 기술이 되어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다운 상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니까 과학 서적만 읽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기르면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로서 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모범생인데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모범생들이 아니라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범생임을 고백을 하셨는데 인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체 인식은 이것이다. 각자만의 답을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식 첫 번째 창현 씨에게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생체 인식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나만의 비밀번호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기억할 필요가 없네요. 네, 사실 옛날에 보면은 저는 항상 메모장에 각종 다양한 사이트들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비밀번호를 꼭 적어놨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다르게 비밀번호 설정해야 안전하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적어놨는데 언제부턴가는 굳이 내가 어딘가에 적어놔서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 자체만으로도 인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체 인식은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다라는 증명이다. 그러겠습니다. 한준씨 쓰셨는데요?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사실 생체 인식이 약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많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오로지 하나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동작 하나도 정보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두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생체 인식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편리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체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의 위험도 있고 또 뭐 완전히 도용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체 인증은 상상력이다. 저는 원래 사실 야누스의 얼굴을 준비했는데 거의 같은 얘기가 되고 네. 아마 교수들은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생체 인증 연구를 오래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고유성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홍채나 지문 정맥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최대성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훨씬 더 좋은 그럼 인식률도 좋고 보안성도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야, 좋습니다. 이거를 너무 시적으로 표현해 주셔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셨군요. 아니요. 이 모두를 정리하신 역할을 맡고 계셔서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이 짧은 시간에 약간 정리 비슷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체 인식은 세상에 과연 내가 나 하나뿐일까?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읽고 분석해내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비밀번호가 없이도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스며든 이 생체 인식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